징글징글한 돈 걱정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언제쯤 먹고 살기 편해질까요? 2024년은 유독 어렵고 힘들고 걱정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은 집안에 소금을 잘 놓기만 해도 재물운이 폭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꼭 실천을 해야 하지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써보세요. 영상을 보고 댓글을 읽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한 곳으로 기운이 모아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소원 글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분들은 더더욱 본인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소원 성취할 수 있으니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모두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소원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하는 재료를 넘어 오래전부터 정화와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소금은 우리 선조들부터 이어져 온 귀중한 보물이자 정화의 상징입니다. 옛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의 봉급으로 사용될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와 복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풍수지리에서 소금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나 이루어진 신비로운 물질로 여겨집니다. 소금 결정이 만들어내는 육각형 모양은 우주의 완벽한 조화를 담고 있으며 이는 천지의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금의 하얀색은 순수함을 상징하여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은 집안의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습기를 빨아들이는 제습제처럼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기운을 흡수하여 집안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소금의 정화력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의 생활 속에서 증명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소금은 재물운과 건강운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현관이나 부엌과 같이 기운이 드나드는 곳에 소금을 두면 나쁜 기운은 막아내고 좋은 기운은 끌어들여 집안의 운세를 좋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파수꾼처럼 집안의 기운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또한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다툼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는 소금이 가진 조화와 균형의 기운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소금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속 풍수 도구입니다. 값비싼 풍수 물품을 구입할 필요 없이 깨끗한 굵은 소금 한 줌으로도 집안의 기운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물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역할은 매우 크고 깊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온 이러한 지혜를 현대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가정의 행복과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 안에서 소금을 두면 좋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풍수적으로 기운이 모이고 흐르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적절한 위치에 소금을 두면 좋은 기운은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막을 수 있습니다. 소금을 두면 좋은 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첫 관문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함께 여러 기운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관에 소금을 두면 밖에서 따라온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줍니다. 소금은 신발장 옆이나 위쪽에 도자기 그릇에 담아두면 좋습니다. 이때 그릇은 뚜껑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소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오래된 소금은 흐르는 물에 씻어 버리면 됩니다. 소금을 두면 좋은 곳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주변이나 싱크대 아래쪽에 소금을 두면 좋습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가스레인지 주변 근처에 소금을 두면 음양의 균형을 이루어 집안의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주방에 소금을 둘 때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너무 눈에 띄는 곳에 두면 기운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백자나 청자와 같은 도자기 그릇에 담아두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소금을 두면 좋은 곳은 창가입니다. 창문은 바깥 공기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창가에 소금을 두면 나쁜 기운은 막아주고 맑은 기운만 들어오게 합니다. 특히 아침 해가 들어오는 동쪽 창가에 소금을 두면 더욱 좋습니다. 창가에 소금을 둘 때는 작은 도자기 그릇에 담아 창틀 안쪽에 놓으면 됩니다. 이때도 그릇의 80% 정도만 채우고 뚜껑은 덮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습한 날씨에는 소금이 눅눅해질 수 있으니 더 자주 갈아주어야 합니다. 소금을 두면 좋은 곳은 대문 옆입니다. 대문은 집 전체로 들어오는 기운의 통로입니다. 대문 양옆에 소금단지를 두면 나쁜 기운의 침입을 막고 복이 들어오는 것을 도와줍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구전 날씨에는 대문 앞의 소금이 집 전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문 옆에 소금을 둘 때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도자기 항아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소금을 갈아주고 묵은 소금은 흐르는 물에 버리면 됩니다. 소금을 두면 좋은 곳은 사무실이나 공부방입니다. 직장인이나 수험생의 경우 사무실이나 공부방에도 소금을 두면 좋습니다. 컴퓨터나 전자기기가 많은 곳은 전자파로 인해 나쁜 기운이 생길 수 있는데 소금이 이를 막아주고 맑은 정신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책상 한쪽이나 전자기기 근처에 작은 그릇에 소금을 담아두면 됩니다. 이때도 한 달에 한 번은 새 소금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고 오래된 소금은 깨끗이 처리해야 합니다. 소금을 두면 안 되는 장소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소금이 강력한 기운을 가진 물질이기에 잘못 배치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두면 좋지 않은 곳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가족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소금을 두면 소금이 지닌 강한 정화의 기운으로 인해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여 전체적인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두면 좋지 않은 곳은 침실입니다.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는 공간입니다. 소금은 강한 정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침실에 두면 휴식에 필요한 편안한 기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대 근처에 소금을 두면 잠자리가 불편해지고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금을 두면 좋지 않은 곳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본래 음기가 강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곳에 소금을 두면 음기가 더욱 강해져 집안 전체의 기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화장실의 습기가 소금에 스며들어 소금의 정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절대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두면 좋지 않은 곳은 부부방 옷장입니다. 부부방 옷장에 소금을 두면 부부 사이의 정이 메말라갈 수 있습니다. 소금의 건조한 성질이 부부간의 애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두면 좋지 않은 곳은 베란다, 빨래 건조대 근처입니다. 빨래를 건조하는 공간 근처에 소금을 두면 습기를 너무 많이 빨아들여 오히려 빨래가 잘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 습기를 많이 머금으면 그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두면 좋지 않은 곳은 컴퓨터나 TV 근처입니다. 전자기기 주변에 소금을 두면 전자파와 소금의 기운이 충돌하여 좋지 않은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중력 저하나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소금을 두면 좋지 않은 곳은 책장이나 서재입니다. 공부나 독서에 집중해야 하는 공간에 소금을 두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소금의 강한 정화 기운이 학습에 필요한 차분한 에너지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장소들에 소금을 두면 집안의 기운이 불균형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대신 앞서 설명드린 현관이나 주방 구석 등 적절한 장소에 두어 그 효과를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금의 위치를 정할 때는 가족들의 동선과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위치에 둔 소금은 오히려 애군을 부를 수 있으니 이러한 장소들은 특별히 주의하여 피하시기 바랍니다. 풍수의 기본은 조화와 균형입니다. 소금을 두실 때는 이 원칙을 잊지 마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우리 조상들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데 사용해 온 천연 보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올바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소금 선택과 보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순수한 천일염이나 굵은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용 정제염은 자연의 기운이 부족하여 풍수 효과가 떨어집니다. 소금을 보관할 때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따라 질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릇은 너무 크지 않은 것으로 골라 소금을 8부 정도만 채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릇 뚜껑은 살짝 열어두어 기운이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좋지 않으니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소금은 나쁜 기운을 계속 흡수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은 100일에 한 번 교체하면 되지만 장마철처럼 습한 계절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꾸어 주시면 좋습니다. 다 사용한 소금은 그냥 버리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 씻어내거나 마당이나 화단에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소금이 가진 나쁜 기운도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음력 초하루나 보름 또는 양력으로 매달 1일이나 15일에 소금을 교체하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이사를 가거나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새 소금으로 바꾸어 주세요. 현관에 소금을 둘 때는 대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놓되 신발장 위나 옆면에 두시면 됩니다. 주방의 경우 가스레인지 근처나 싱크대 아래쪽에 두되 물이 닿지 않는 곳을 선택하세요. 소금을 교체하거나 새로 놓을 때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집안의 평화와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주세요. 우리 가정에 좋은 기운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정성껏 소금을 넣으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소금은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너무 습한 곳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직사광선이 강하게 드는 곳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이 딱딱하게 뭉치거나 변색이 되면 즉시 교체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거실이나 침실, 화장실에는 두지 마세요. 이런 공간은 각각의 고유한 기운이 있어서 소금이 오히려 그 기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관리한 소금은 우리 집안의 수호신 역할을 하며 재물운과 건강운을 올려주는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소금단지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면 그 기운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올바른 풍수지리는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을 활용한 풍수는 많은 분들의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7세의 김영숙 여사는 3년 전부터 현관에 도자기에 담은 소금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초하루에 새 소금으로 바꾸면서 우리 가정에 좋은 기운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과의 잦은 다툼이 줄어들었고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남편의 건강도 호전되었습니다. 특히 장성한 아들의 사업이 번창하면서 뜻밖의 재물복까지 따랐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2세 박순자 여사는 주방 싱크대 아래 구석에 소금단지를 두었습니다. 재물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3개월 만에 집안에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가 생겼고 평생 모아둔 적금과 퇴직금으로 무사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주방의 소금이 재물운을 끌어당긴 덕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9세 최경숙 씨는 가게 입구와 주방에 소금단지를 두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풍수를 믿고 실천한 결과
주변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도 배달 주문이 끊이지 않아 어려움 없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소금이 나쁜 기운은 막아주고 좋은 손님만 모아준 것 같다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을 활용한 풍수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우리 삶의 행운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금의 풍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풍수 아이템들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적인 동양 풍수에서는 오행의 조화를 중시하는데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소금과 궁합이 좋은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울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양의 기운을 가진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팔각거울은 재물운과 건강운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현관문이나 침실 맞은편에는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울은 소금과 함께 두 대 서로 마주보지 않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엽식물 중에서도 잎이 도톰하고 윤기가 나는 식물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금전수나 돈나무같이 재물운과 관련된 식물을 동남쪽에 두고 그 아래에 소금을 함께 두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단 가시가 있는 식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분수대나 어항을 두면 좋습니다. 특히 물이 흐르는 소리는 재물이 들어오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때 소금을 물가 근처에 두면 더러운 기운을 막아주어 깨끗한 물의 기운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화장실이나 부엌 근처는 피해야 합니다. 옛 동전이나 수정, 자수정 같은 보석을 소금과 함께 두면 재물운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붉은 실로 엮은 옛 동전 3개를 소금 그릇 옆에 두면 큰 재물을 부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이나 종소리는 나쁜 기운을 쫓고 좋은 기운을 부르는 역할을 합니다. 창가나 베란다에 풍경을 달고 그 아래에 소금을 두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락한 향이 나는 향초나 천연향을 피우면 좋습니다. 특히 소금과 함께 두면 집안의 기운이 더욱 맑아지고 화목해집니다. 단 인공적인 향수나 강한 향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풍수 아이템들은 소금과 함께 사용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두지 마시고 방의 크기와 용도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손질하고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소금의 신비로운 힘을 알고 계셨습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집안의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귀한 보물입니다. 소금을 활용할 때는 자연 그대로의 굵은 소금을 도자기 그릇에 담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릇은 80% 정도만 채우고 뚜껑을 닫지 않은 채로 두어야 합니다. 현관과 주방에 소금을 두면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재물운도 크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거실이나 침실, 화장실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은 100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꾸어 주면 좋고 장마철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체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 소금을 관리하고 올바른 곳에 두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드시 좋은 기운과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풍수 비법입니다. 실천하면 재물운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믿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영상을 카톡과 밴드에 공유해 주세요. 댓글과 함께 공유를 하면 소원 성취가 빠르게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